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중국 자본들이 추진하려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의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원희룡 지사는 중국인 투자자들을 설득하면서 투자 유치의 방향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을 막겠다며 대규모 개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는 제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이 중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의 전제 조건인 제주의 자연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의 인프라들을 오히려 우리가 그 가치를 더 증대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익에 오히려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카지노와 콘도 분양 대신 첨단 산업 등으로 중국인 투자 유치에 초점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미래 가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중국의 투자자들이 많이 와서 제주와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는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카지노로 인한 매출, 그거에 따른 세원에 대해서 이걸 누락시켜도 진짜 그 눈뜬 장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도박 장소를 빌려주는 꼴만 될 수도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까지 제주가 모델로 삼았던 홍콩과 싱가포르 대신 지중해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제주 개발의 방향도 달라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대한 감사 결과 문화재 지원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업무를 허술하게 추진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며 해당 부서 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 훈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는 특히 도내 모 사찰이 도 지정 유형 문화재 불상의 보호 누각을 짓겠다며 신청한 보조금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나 자문 없이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문화재 전문 수리업체가 아닌 일반 건설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문화재인 보호 누각을 무자격자에게 맡긴 것이 드러난 만큼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찰을 형사 고발하고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바람까지 맞아보면 정말 불쾌하죠.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 규정이 바뀐 지 2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을 일주일 앞둔 제주 시내 한 호텔. 대형 에어컨 실외기 4대가 옆 건물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실외기에서 나온 열기가 건물 창문을 통해 그대로 들어옵니다. 세입자들은 하루 종일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때문이죠. 뜨거운 열기가 문을 열면 바람 불듯이 들어와요. 심하게. 그렇게 들어오니까 문을 아예 열 수가 없어요. 일반 상가의 에어컨 실외기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측정해보니 주변 온도는 30도를 조금 넘지만 실외기 주변 온도는 49도나 됩니다. 건축법상 에어컨 실외기는 이렇게 지면보다 2m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바뀐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도 허다합니다. 지난해에만 100여 곳이 적발됐고 올 들어서도 이미 97건이 규정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여름에 날씨도 더운데 저희는 행인들은 여기 길로밖에 안 다니잖아요. 근데 더운 바람이 불면 안 그래도 더운데 불쾌하죠.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규정을 위반한 실외기가 부지기수인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도 시정 조치에 그치다 보니 나아지질 않고 있는 겁니다. 단속 나왔으면 올렸겠죠, 당연히. 안 나왔으니까. 규정은 모르세요? 네, 그건 몰랐어요. 느슨한 단속과 설치업체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의 불쾌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처음으로 풍력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버려졌던 땅을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혁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채석장. 이곳에 축포가 울려 퍼집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첫 삽을 뜨는 겁니다. 기존 채석장터와 폐기물 매립장을 포함한 79만 제곱미터의 땅이 풍력발전단지로 변신합니다. 앞으로 10달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치면 이곳에는 모두 15개의 풍력발전기가 세워집니다. 30메가와트급 발전시설이 완공되면 18,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됩니다. 에너지공사는 발전되는 전력을 한전에 되팔면 한 해 평균 140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일대를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만든다는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태양광 또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 등을 하게 되면 복합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5년 정도면 650억 원에 이르는 조성 비용을 다 갚고 그 이후에는 저소득층 전기 사용료 감면 등 도민사회에 수익을 환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부 땅을 빌려준 북촌리와 동북리에는 한 해 각각 2억 원 정도의 복지기금이 지원됩니다.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방치했던 리유지에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 사업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 풍력이 들어오면서 풍력만큼 그 부가가치가 높은 그 사업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첫 삽을 뜬 에너지공사의 풍력단지. 제주 바람의 공유화라는 오랜 담론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박정아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박정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 내정자의 제주지역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역사관, 의회와의 관계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위한 자료를 내정자 측에 요구했고 추가 서면 답변을 요청해 내용을 수합하고 있다면서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에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날씨는 아직 한여름에 머물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 태풍 할롱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주말쯤 가고시마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겠고요.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면서 이 해안가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밤사이 북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4도로 출발해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동부 지역도 점차 먹구름이 물러가면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판악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선선한 모습입니다. 네, 섬지역도 낮부터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 할롱의 영향으로 이 너울에 의한 파도가 높게 일겠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은 옅은 안개가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가 유동적이니까요. 최신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서귀포 시내 한 호텔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연기가 건물 안으로 번지면서 투숙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연회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올 경우 낙석이 발생하는 산방산 일대 11만 제곱미터를 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또 2017년까지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산방산 진입로 가운데 700m를 폐쇄하는 대신
우회도로를 개선하고 낙석 완충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산방산 진입로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15차례의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화가인 박성배 개인전인 수묵산수전이 오는 11일까지 가나아트 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크레파스 화가로 알려진 한중옥 작품전이 시각과 인식이란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갤러리 노리에서 마련됩니다. 한국병원은 오늘 오후 3시 7층 회의실에서 뇌졸중 바로 알기 건강교실을 개최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에서 기상기후 사진전을 엽니다. 달빛 고운절 솔바람 파도소리 한여름밤의 콘서트가 모레 저녁 7시 남원읍 하레리 불광사에서 열립니다. 극단 이어도는 오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연극교실 나는 배우다를 운영하기로 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 환경교육을 담당할 자원활동가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제주시 주천읍 영진기업은 대기 환경기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82국에 5,90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이훈정입니다. 내년부터 제주산 한라봉과 천혜향이 미국으로 수출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는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 검역소가 한라봉과 천혜향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라봉과 천혜향은 지난 2003년 한국산 감귤에서 궤양병이 발견되자 미국 측이 수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는 올해 재배한 한라봉과 천혜향을 수확하는 내년 초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제주시 노영동에 들어서는 드림타워의 하루 상수도 이용량이 3,000톤인데 이는 연동과 노형동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배수지 저장 용량의 3분의 1을 차지해 물 공급난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상수도 개발을 전제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상수원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